안녕하십니까.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 좀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 내년 부동산 시장 또 어떻게 변할지 여러 가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 좀 강의 내용도 내년 부동산 전망에 대한 엿보기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도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방송 보시다가 또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또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하단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년도 2021년도도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2021년도의 부동산 또 여러 가지 시장 논리로 보면 역시 이 성장을 하고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많았던 해인데, 자, 우리가 금년만 투자하고 금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2022년도도 과연 이 부동산 시장 상당히 지금 혼란기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바로 이런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짝 엿보는 그런 부분 오늘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 하면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라는 게 너무나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이제 해당 변수들 중에서도 좀 민감한 변수들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은 혼자 기준대로 혼자 또 민간이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부동산 정부하고 규제, 정책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데 현재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미 실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속하는 부분이 얼만큼 더 연장을 하고 더 유지될 거냐. 이 부분이 실제 좀 관심들, 특히나 변동 요인이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2022년도에 바로 이 큰 이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두 개가 다 정책 변수인데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변수들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주변 자체의 이 경제 요인들입니다. 근데 이 경제 요인들이 자, 과연 이 국내 경제만 볼 것이냐, 해외 경제를 볼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대외 경제 여건. 자, 이 중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기준금리.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있듯이 바로 이 금리 변동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얼만큼 완화가 될지 더 높아질지 자,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여태까지 정부가 해왔던 정책들은 대부분 이 수요 억제 정책을 해왔는데, 자, 지금 정책이 이제 턴을 한 게 바로 공급 정책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과연 내년 대선이 바뀌어지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과연 이 공급 정책도 얼만큼 빠르게 공급이 될 거냐,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결론은 그래서 이러한 정책 변수 그리고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 이슈가 이 이슈들이 남아 있고요. 과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원래 좀 잠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또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과연 이 경제 회복 속도가 얼만큼 또 빨라질 거냐, 여기에 주택 공급이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될 텐데 과연 이 공급 정책이 얼만큼 빠르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변수들인데 그중에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바로 이 경제 여건들인데 아시겠지만 요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 상승을 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도 지금 금리가 상승이 되는데 과연 기준금리 상승 하나 가지고 놀랄 게 아니라요. 여기에 따르는 이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대출금리 상승이거든요. 결국은 부동산은 레버리지로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 자본, 결국은 대출을 통해서 이 금리, 특히나 대출 이자를 갚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이 과연 압박이 오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현재 대출 규제가 지금은 규제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여기에 지금 또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또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유동성을 지금 상당히 축소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좀 많이 푸는 유동성 확대가 아니라 자금을 회수하는 유동성 축소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과연 내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꼭 유리할 거냐라는 판단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경제 여건 상황들인데, 자, 현재 어쨌든 금리 상황들이 과거 기준으로 보면 몇 년 전부터 해서 쭉쭉쭉 떨어지고 있다가, 자, 금년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좀 상승하고 내년에 또 상승을 또 예상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도 지금 다시 상승 쪽으로 턴했다는 점 한번 유념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결국 이제 공급량 문제거든요. 항상 경제 이론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요.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그래도 좀 더 낮아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현재 주택 입주라든가 분양 물량을 추이를 좀 놓고 보면, 자, 아직까지 분양 물량들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입주 물량 측면에서는 많지가 않고 오히려 아직까지도 부족한데, 이 부분이요, 현재 2023년까지는 공급량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량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수요량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많기 때문에 최소 2023년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승력이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이 단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네 번째 이슈. 자, 내년 2022년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들 두 개가 뭐냐면 바로 이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이 뭐 공약들 내놓고 지금 여러 가지들 지금 발표들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는 뭐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두 지금 정당에서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 뭐 요즘에 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양도세 완화라든가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주는 정책들, 그리고 결국은 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를 얼만큼 또 완화를 시켜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귀추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이제 6월 달에 또 지방선거, 이 지방선거는요, 국회의원 뽑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에는 서울시장도 바뀌어야 되고 각 시도별 또 도지사 이런 지자체장들이 바뀌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지역별로 보면 이런 가격 편차 당연히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공약들이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부동산에 대한 시장 편차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서울시만 놓고 보셔도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보면, 자, 일부지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특히나 안전진단 강화 같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많이 안 됐었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을 더 정부 입장에서도 추진하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내년 2022년도에 이 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일부지만 또 완화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쪽에서도 충분히 공급량이 상승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게 과거 지표로 보면요. 자, 옛날 18대 또 16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할 때에 이 부동산 가격 편차를 놓고 보면요, 상당히 지금, 그래서 대선 때 지금도 이 19대 대선 할 때와 18대 대선 할 때 상황을 보시면, 자, 이게 분명히 대통령 선거 때 가격이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지방선거 할 때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 지금 이 도표상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는 지방선거 할 때가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는 거로 좀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 6월 정도 이후로 가격 상승이 조금 더 높아질 거라는 측면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종합적으로 그럼 부동산 시장 뭐 살짝 엿보기를 좀 한다 그러면 과연 이 전망이 주택가격 분명히 내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상승 변수가 높다라고 좀 전망치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전세 가격은요,
자, 내년 지금 부동산 임대차법 3법이 내년 8월에 이게 또 만료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꼭 전세대란은 아니지만 가격 상승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겠고, 자, 서울권이나 수도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은 하지만 이 상승폭이 엄청난 상승이 온다는 얘기보다는 상승폭은 상승은 하지만 좀 더 둔화될 거라는 측면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공급량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물량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량이 좀 더 많아지는 시기가 2022년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요 아무래도 5년에서 10년 된 신축 아파트들이 좀 더 인기가 있다라는 측면이 보고, 자, 이게 뭐 국가기관에서 이제 통계치를 좀 한번 내놓은 케이스들인데, 막 이렇게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약 한 매매 쪽으로 보면 2, 3% 정도는 더 상승할 거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한 6.5%, 이 매매보다는 전세 가격이 더 상승한다라는 전망치까지 좀 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보시는 분들 내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내년 부동산 시장 잘 좀 숙지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이런 내용들을 또 제가 매주 무료 세미나 특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인원수 좀 제한을 하니까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으로 신청하시면 오셔서 좋은 강의 듣고 또 필요한 고민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1대1로 상담해 하시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시간 보내실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추천드릴 매물, 자, 서울에 있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오피스텔 매물 좀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매물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위치가 현재 아직은 뭐 이 시공은 안 돼 있습니다만 예정인 서부광역철도 원종에서 홍대까지 가는 원종 홍대선 바로 이 강서구청역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바로 위치에 있고요. 유형은 오피스텔인데, 자, 면적 전용 면적 25.38 제곱미터입니다. 자, 현재 시세 2억 3,80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 정도로 이 시세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세로 할 거냐 월세로 할 거냐 약간 이제 투자 컨셉으로 놓고 보시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약 한 7,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시고요. 혹시 월세로 해서 임대 수익도 창출하시는 분들에서는 실제 들어가는 실투자금 약 한 6,800만 원 정도가 있으시면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는데, 자, 이 매물의 이제 포인트 세 가지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자, 이 강서구 화곡동이라는 동네 주변 자체가요, 자, 이미 강서구에 마곡지구라고 대형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업무지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지역으로 기업체에 입주되어 있는 바로 이 임대 수요가 워낙 풍부한 곳이 바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자, 강서구 안에서도 지금 마곡은 상당히 고평가 또 고개발되어 있는 부분인데 화곡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 투자의 메리트는 바로 이러한 교통역세권에 충분히 개발 수혜지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바로 이런 입지를 공략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는, 자, 이 부분이 이제 오피스텔이고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고 교통의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월세 기준으로 해서 임대 수익, 그래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컨셉으로 접근하시는 바로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도로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여기 바로 이 강서구청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는요 5호선과 또 9호선이 겹쳐지는 동네고요. 그러다 보니까 5호선은 화곡역, 9호선은 가양역이 인접해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원종 홍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획이 돼 있고 실제 이 부분을 이제 공사를 예정해 있어서 바로 이곳에 강서구청역이 신설이 된다는 점이 충분히 미래 가치적인 측면인데, 자, 이 강서구 전체를 놓고 보시면 바로 이런 마곡지구, 길 건너에 또 상암 업무지구,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여의도 업무지구, 그리고 가까이에는 또 김포공항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기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 중에 바로 한 곳이라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 자체에 일단은 업무지구가 많다라는 얘기는 뭐 기본적으로 업무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곳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실제 임대 수요라고 하시면 바로 인접해 있는 배후도시로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실제 여기 서울에도 보면 서울 도심 대표권역 종로 을지로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마곡, 여의도 같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업무지구 최중심 지역인데, 바로 이런 곳을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집중 공략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자, 이 주변 자체 지금 화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자체를 놓고 보면 뭐 목동부터 해서 이러한 마곡지구, 공항, 또 인천 부천의 이 대형 또 이 산업단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주변 입지에 따른 임대 수요만 해도 보통 물이 높은 데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이런 동네가 임대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높은 동네가 아니라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런 쪽으로 임대 수요가 더 몰리는 바로 이런 현상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자, 결론은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인구라든가 이런 수요 측면에서 볼 때 뭐 지금도 1인 가구를 좀 저희가 많이 따지는 것이 뭐 4인 가구보다는 1인 가구가 지금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가 어느 쪽으로 집중되느냐. 자,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25개 구 기준으로 보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1인 가구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라는 점. 여기에 자, 지금 서부광역철도 원종 홍대선이 지금 계획이 돼서 이제 공사를 예정해 있는데, 바로 이 강서구청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통 역세권에 대한 호재, 특히 미래가치 측면에서 충분한 이런 여력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오피스텔 가격 그 면적 대비 상당히 착한 가격이거든요. 시세가 2억 3,800만 원에 2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전세 같은 경우는 한 1억 6천 정도가 되니까 실제 들어가는 자금 약 한 7천 후반대 자금만 있으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 혹시라도 나는 월세 임대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보증금 전에 약 한 6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가 가능하시니까 대출 1억 6천 정도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제 들어가는 자금 7천만 원 조금 작은 한 6,900만 원대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은 그런 매물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좀 추천드릴 매물, 같은 서울 지역인데 뭐 조금 이 강남권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매물 개요 간단히 또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위치가 2호선 방배역에서 딱 도보 3분 거리에, 그래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 자, 이 매물은 지금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20.82제곱미터고요. 자, 시세가 지금 2억 8천에서 2억 8,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 여기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로 해서 할 경우에도 약 한 8천만 원에서 1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포인트도 한 3가지로 요약해서 좀 설명드리면, 자, 일단 이 강남 서초권에 바로 이 2호선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강남이나 양재 쪽에도 이 기업체가 워낙 밀집한 곳이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워낙 풍부한 곳이어서 실제 이 임대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실거주하셔도 충분히 이 입지가 장점이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임대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는 수익 측면에서 임대 수익 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재개발 수혜까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수익적인 가치를 또 갖고 있다는 점, 두 번째 포인트.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서초권 아닌데도 바로 이런 명문 학군들이 또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가치, 결국은 희소가치뿐만 아니라 미래가치까지 갖고 있고요. 주변 자체에 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가치성을
갖고 있는 매물이라는 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 한번 지도로 좀 한번 요약을 좀 또 해드리면 바로 여기가 이제 방배역입니다. 뭐 방배역에서 도보 한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주변이 워낙 뭐 이 주거 생활하긴 좋습니다. 뭐 방배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서리풀 공원, 그리고 주변에 서울고등학교나 상문고등학교 같이 또 이 학군이 또 좋은 곳으로 밀집이 되어 있고, 바로 여기에 또 예술의 전당이 또 있어서 뭐 생활, 문화 이런 부분이 일단 안성맞춤인 입지인데, 바로 인접해서 자 강남 업무거리가 바로 밑에 있고요. 옆에 양재 또 R&D 특구가 있어서 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임대 수요도 풍부한 곳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2030 서울 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자, 여기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인데, 자, 이 파란 녹색 계통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자, 여기는요, 상업화나 이런 도시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요, 아무래도 주거 쪽 컨셉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쾌적성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부러 숲을 찾으면서 조금 자연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러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 중에 바로 이 서초구의 면적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주거 안정적인 건 높은 곳이고요. 자, 서초 자체에 이미 여기 뭐 서리풀 옛날 보면 장제터널이라는 게 이미 개통이 돼서 강남과 서초 자체가 유통이 아주 원활하게 되어 있고요. 정보사 부지 개발도 이미 또 끝나 있는 상태, 그리고 남부터미널도 이제 현대화 작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개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뭐 사당역 주변과 이수역 주변에도 이미 지구단위 계획에서 대형 상권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자, 양재 R&D 특구가 지금도 현재 대기업의 연구소가 밀집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더 크게 도시 지원이나 지식 기반 지역 특화로 해서 더 개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체 입주로 인한 임대 수요가 더 확대되는 곳이고, 자, 서초구 자체가 지금도 강남권 대비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하는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에 대한 차익,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세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자, 다세대 주택 2억 8천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현재 전세가요 2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내 자금 약 한 5천만 원 정도 자금으로 일단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 자, 이거를 또 월세, 아무래도 이 부분이 뭐 비록 다세대 주택이긴 하지만 내가 거주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월세 임대 수익도 가능하시면서, 자, 이 부분도 대출이 일단 40% 이내로 가능하시니까 실제 자금 약 한 1억 초반대 가지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 가지 개발 호재, 특히나 역세권 주변에 요즘은 공공재개발 추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재개발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뭐 우수 물건에 대한 추천도 해드리는 바로 이러한 또 세미나 특강 준비하고 있으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인원 제한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좀 사전 예약으로 좀 받기 때문에 전화를 미리 해주셔서 세미나 신청을 해주시면 오셔서 좋은 강의 듣고 또 궁금한 내용들 1대1로 상담까지 가능하시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년 2022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을 살짝 좀 한번 엿봤는데요. 여러 가지나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어느 누구도 결론을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바로 이런 흐름들은 매일매일 또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방송 놓치지 마시고 매일 또 매주 방송 시청하시면서 좋은 공부도 하시고 좋은 또 투자를 하시라는 거 좀 한번 추천드리니까 방송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이라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또 성심성의껏 상담을 다 해드릴 거고요. 뭐 제가 또 다음 주에도 한번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올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